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유명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이 펜션은 오래된 민속 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밤에 들리는 정치 모래, 소문과 귀신 이야기가 많아 유명했다. 우리 중 몇몇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다른 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그곳으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어둑해지기 전 산책을 나섰다. 마을은 고요하고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좌판에는 낡은 기와장과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했을 법한 생활용품들이 즐비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현지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셔서 그 산 쪽에는 가지 말게 요괴가 나온다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지나쳤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창 밖 풍경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울음소리만 작게 들려왔다. 이야기의 주제를 공포로 맞추어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엄숙해졌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낸 이는 지수였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근처 산에는 전설의 귀신이 살고 있대. 밤길 손님이라고 불리는 그 귀신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만히 다가와 나타나서 갓걸러라고 속삭인다지. 그걸 들으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 벌써 몇 명의 등산객이 그 말 듣고 실종됐다고 해.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우리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유리창을 스친 소리일 뿐이었다. 순간적인 긴장감에 모두들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서 지온이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그거 알아? 이 마을에 되돌아오는 길이라는 길이 있대. 입구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걸어도 출구가 없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나 봐.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리 걸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산길에서는 절대로 혼자 남지 말라는 게 그쪽 사람들의 말이래. 이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찰나의 경험들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바람 소리는 괴기스럽게 변해갔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전해들은 그 소문들이 맞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중 가장 용기 있는 친구였던 민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백기가 나온다는 산길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어떻게든 경험해보는 거지 라고 제안했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짙은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펜션을 벗어날수록 이상하게 기압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산길로 접어든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을 느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르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장서던 민수가 멈춰섰다. 저기 봐 라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희미하게 무언가가 서 있었다. 순간 모든 손전등이 그 방향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되살아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속으로는 뒤돌아가고 싶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각자의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민수가 다시 정지하며 속삭였다. 아까 그 나무 본 적 있지 않아? 우리 계속 똑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다 같이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빠져나온 길은 깜깜하게 가려지고 변한 게 없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일행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그 순간 한 친구의 손전등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꺼졌다. 순식간에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촉각만으로 서로를 찾았다. 그때 머릿속에 울리는 것 같은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갓걸러. 추위에 몸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겁에 질려 그 자리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내려온 우리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펜션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었지만 통 몇 시간은 헤맨 것 같았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상상 속의 것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한국의 옛 전설들이 결코 빈말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후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도 절대 혼자서 그곳을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지금도 그날의 사건들이 잊히지 않고 밤중 꿈에 되살아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잠을 청하던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잔잔한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문득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눈을 떴더니 방 안은 적막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구석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있을 리 없는 형체가 있었으니 그 형체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분명히 누군가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 형체는 전혀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한 순간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 위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형체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형체의 윤곽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그것은 너무나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동자는 없는 텅 빈 눈구멍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반가운 인상이 아닌 섬뜩한 그 자체였다. 갑자기 형체의 입이 열리면서 너무도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도와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배어 있었다. 소름이 돋은 팔을 움켜잡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체는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정치 모를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본능적 공포가 나를 지배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순간적으로 밝아졌으며 형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이제는 그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 이후로 나는 방 안을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차마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무더운 밤을 보내곤 했다. 잠시 동안 평온한 시간이 지나고 그날의 일이 거의 잊혀져 갈 때쯤 나는 또다시 그 형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형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용기 내어 물었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자 형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나지막이 속삭였다. 끝내줘.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슴 깊숙이 밀려들었지만 나는 그 형체의 이야기를 듣기를 택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며 사라지게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 형체를 볼 수 없었지만 가끔 여름날 밤 바람이 불면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의 고통이 끝났음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어둠과 친구가 되었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창문을 열어젖히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평온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속 캠핑장에 갔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우리는 텐트를 쳤고 저녁 식사를 하고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밤이 깊어갔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기로 했고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썰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오래된 도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전설은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산을 헤맸으나 끝내 소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당 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였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먼 산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모두 그 방향을 바라봤고 희미한 달빛 아래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캠프파이어가 점점 꺼져갈 때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텐트 안에 누워있으면 외부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마련이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각종 벌레 소리들이 들렸지만 그 사이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낭낭하게 울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고 가까워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모두 깨어 상황을 파악했다. 그 소리는 마치 슬피 우는 여자의 목소리 같았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텐트를 나서 캠핑장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숲속에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다.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소리마저 삼키고 지켜보던 중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캠핑장을 달려나갔다. 그 친구의 비명을 계기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가는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렸고 비명과 함께 그녀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근처 편의점까지 달려가 숨을 돌렸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그 캠핑장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친구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하지만 모든 게 꿈이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직도 문득문득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곤 한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